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또는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구독자님들. 오늘은 내 손주에게 맛있고 건강한 이유식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는 특별한 정보 없이 그냥 밥을 곱게 갈아서 먹이거나 시판 분유만 먹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주변 엄마들 이야기나 시어머니 말씀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은 장내 미생물군 알파 다이버시티, 박테로이디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손주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유식이 아기의 장내 미생물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50, 60대 분들은 장내 미생물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특히 아기의 대장에 있는 온갖 미생물을 통틀어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나아가 대사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4에서 12개월은 아기가 모유나 분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고형식을 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군도 크게 변하기 시작해요. 사실 예전에는 이유식을 시작하면 그냥 죽 만들고 채소나 고기 갈아서 주면 되지 뭐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자들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식물성 식품을 어떻게 주느냐, 육류를 얼마나 자주 주느냐, 유제품을 언제부터 아이에게 주느냐에 따라 아기장에서 사는 미생물의 종류와 숫자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유식을 어떻게 먹이는지에 따라 박테로이디즈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에셔리키아 같은 병원성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기가 건강한 장을 갖고 면역력도 좋아지려면 이 이유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결론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던 내용이라 이제 손주 키울 때는 더 잘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식물성 식품부터 살펴볼게요. 통곡물 시리얼, 콩류 검은 눈콩, 강낭콩, 그리고 쌀겨 같은 재료들인데 요즘 많이들 이유식에 활용하시죠? 연구를 보니까 통곡물, 시리얼을 먹은 아기들 장에서 박테로이데어라는 유익균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에쉐리키아 시겔라라는 병원성 미생물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효되면서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콩류, 예를 들면 검은 눈콩을 먹은 아기들한테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익균이 늘었다고 해요. 대신 프레보탈라라는 균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우리가 흔히 듣는 비피더스균인데 변비 예방이나 장 건강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죠. 쌀겨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지역별, 상황별로 조금씩 달랐대요. 어떤 곳에서는 페라프레보탈라나 락토바실루스가 늘었고 다른 곳에서는 락노스페르세 같은 균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어요. 즉, 식물성 식품이 전반적으로 유익균을 늘려준다는 점은 비슷했지만 개인 차이도 있고 지역 차이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식물성 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급격히 높여주진 않지만 유익균을 잘 자라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유식에 통곡물과 콩류 등을 적절히 섞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할머니들은 옛날 생각하면 그냥 흰쌀죽에 채소만 갈아서 줬는데 요즘은 통곡물 시리얼, 콩가루 이런 걸 파우더로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해 볼만 하겠죠. 다음으로 육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기억엔 예전에는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미음을 줄 때 고기도 갈아 넣어주면 된다 정도로만 알았지.
장내 미생물군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연구를 보면 특히 소고기 피레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즉 알파 다이버시티를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생물 다양성이란 장에 사는 균들이 얼마나 여러 종류로 풍부하냐는 개념이에요. 다양성이 높으면 장 건강이 좋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고기 피레를 먹은 아기들에게서는 Lactobacillus, Faecalibacterium, Clostridium X, IVA 같은 유익균이 늘어나고 엔테로박테리아시아 같은 병원균은 줄었대요. 또 단쇄지방산, 특히 뷰리레이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뷰리레이는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아기의 건강 전반에 좋다고 해요. 육류가 왜 이런 효과를 낼까요? 아마도 단백질과 철분,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는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우리 몸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많은 육류를 주는 건 아기의 소화 능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소량씩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요. 무조건 많이 먹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손주가 소고기 피레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괜히 고기가 비싸서라도 조금씩 줬는데 요즘은 영양을 위해 꼭 적절히 필요한 식품이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유제품 차례입니다. 요즘은 수제 요거트나 치즈를 만들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시중에 아기용 요거트가 다양하게 나오죠. 옛날에는 우유만 먹이기도 했는데 우유가 아기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발효된 유제품은 오히려 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연구에서는 유제품이 장내에서 아크만지아 같은 유익균을 늘려준다고 해요. 아크만지아는 장점막을 잘 보호해줘서 대사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테르모필러스나 유박테리움 같은 균도 늘어났는데 이 균들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에셰리키아나 엔테로박테리아세 같은 병원성 균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유제품을 먹으면 미생물 다양성도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발효된 요거트나 치즈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 유산균들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아기가 우유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화 잘 시키겠지 하며 주다 보면 아기가 배 아파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했죠. 요즘은 병원에 가면 미리 진단을 해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유제품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유제품 하면 막연히 우유만 생각했는데 사실 요거트나 치즈처럼 발효된 형태가 장내 미생물군에는 더 유리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식물성 식품, 육류, 유제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유식과 장내 미생물군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식물성 식품은 주로 유익균을 조금씩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고기류, 특히 소고기는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며 유제품은 병원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42개월 이유기 동안 천천히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장내 미생물군도 성숙해가요. 이 과정에서 박테로이드나 유익균은 늘고 에시리키아 같은 병원성 미생물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식단을 구성해주면 이 과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옛날에는 이런 세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냥 잘 갈아서 먹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게 아기장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이유식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손주 세대는 더 건강하고 탄탄한 기초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 결론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언급된 연구들이 겨우 7개 정도에 불과하고 대규모 장기 연구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항생제 사용 여부, 모유나 분유 섭취 비중, 그리고 집집마다 식이 습관이 다르다는 점 등등이 연구마다 천차만별이라 결과를 비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손주에게 무조건 이것만 먹여야 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아기들을 긴 시간 동안 추적하면서 이유식이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장내 미생물군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나 면역질환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손주 세대는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유식 방법을 적용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런 정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지요. 정리하자면 이유식 시기는사 12개월인데 이때 식물성 식품, 육류, 유제품을 골고루 먹으면 장내 미생물군이 더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늘어나며 병원성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피도박테리움, 아크만지아처럼 익히 들어본 유익균들도 늘어나고 에셔리키아나 엔테로박테리아스에 같은 병원균은 줄어든다고 하니 손주에게 고루고루 먹이는 식단을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 영재 만드는 이유식 황금 레시피. 최신 연구에서 입증된 우리 아이 장 건강을 위한 황금 레시피랍니다. 첫 번째는 소고기 통곡물 영양죽이에요. 준비물은요. 불린 현미와 백미 2큰술, 다진 소고기 1큰술, 브로콜리 1작은술, 당근 1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쌀을 3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린 쌀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시고요. 소고기는 따로 살짝 쪄서 곱게 다져주세요. 채소들도 살짝 쪄서 곱게 다지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은근한 불에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통곡물 영양죽은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소고기의 철분이 두뇌 발달을 돕고 채소의 비타민이 면역력을 높여준답니다. 두 번째는 슈퍼푸드 요구르트 퓨레예요. 준비물은요.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 으깬 바나나 1큰술, 삶은 고구마 1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고구마는 충분히 익혀서 으깨주시고요. 바나나도 포크로 곱게 으깨주세요. 요구르트와 부드럽게 섞어주시면 끝.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며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유식 보관법입니다. 냉장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만든 지 24시간이 넘지 않게 보관하세요. 반드시 전용 용기에 담아주세요. 한 해 분량으로 나눠 담는 게 좋아요. 냉동 보관은 이렇게 해주세요. 만든 이유식 보관은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용기에 날짜를 꼭 써주세요. 먼저 넣은 것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이유식 데우는 방법도 중요해요. 냉장 보관한 이유식은 중탕으로 살살 데워주세요. 4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하세요. 냉동 이유식은 전날 저녁에 냉장실로 옮겨주세요. 자연 해동 후에 중탕하세요.
절대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데운 이유식은 다시 보관하면 안 돼요. 남은 건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 특별하죠. 어떤 아이는 이유식을 잘 먹고 어떤 아이는 이유식 먹는 것을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예전엔 그냥 엄마들이 알아서 잘 키웠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아, 이렇게 하면 손주가 더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 세대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맞춰서 우리 손주에게 좋은 걸 해주면 더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도 있었지만 우리 손주들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